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단순경 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 영상만 보고 홈택스에서 단순경 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없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제가 요 영상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2019년에 정리를 해서 한 6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2025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 영상 하나만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사업자분들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중에서 사업소득 입력하는 부분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부분만 이렇게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영상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명드릴 단순경 비율이에요. 그래서 오늘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4가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혹시 나는 이론 같은 건 궁금하지 않고 그냥 홈택스에서 하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목차 남겨놓을 테니까 이 뒷부분에 홈택스 신고하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일단 종합소득세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이 위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이거 잠깐 복습을 하면은 종합소득세는 요렇게 구한다. 과세표준에다가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에서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전체적인 과정은 앞에 영상 하나로 다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요 부분 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왜 복잡하냐면 사업소득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소득이 발생되면 그냥 그걸로 소득이 확정되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 소득은 200만 원인 거죠. 연금을 5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내 연금 소득은 50만 원인 거고 이자를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내 이자 소득은 1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사업소득은 어때요? 오늘 10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번 돈이 얼마예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내가 이 1000만 원을 팔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 사업소득, 그러니까 순수익이죠. 순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총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총수익금액이라는 용어랑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익금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들어온 돈입니다.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 예를 들면 매출액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는 거. 세액공제가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수익금액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액은 들어온 돈이고요.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필요경비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쓴 돈, 뭐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등등등 사업에 쓴 돈은 다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 빼기 나간 돈 이건데 소득세법에서는 이거를 총수익금액 그리고 필요경비 이렇게 2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소득을 계산하려면 1년 동안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쓴 돈이 얼마인지 다 더하면 되는데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하죠. 장부가 필요합니다. 장부라는 게 몇 월 며칠 날 얼마 팔았고 몇 월 며칠 날 얼마 썼고 이걸 쭉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적은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들어온 돈을 다 더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나간 돈을 다 더하면 그게 총수익금액 그리고 필요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빼면은 그게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를 그냥 공책에다가 써가지고 국세청에 내면은 그거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편장부 양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랑 복식장부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사실 원래는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영세한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업자가 장부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국세청이 이 장부를 대신 써줄 수도 없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추정해서 계산하는 신고예요. 뭘 추정하냐면 필요경비를 추정합니다. 필요경비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일단 총수익금액은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을 하면 손님들이 신용카드도 긁고 현금영수증도 끊고 이러니까 매출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를 잡는데 이 필요 경비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 경비율, 두 번째는 기준 경비율. 일단 단순 경비율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총 수익 금액의 특정 비율을 경비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단순 경비율이 보통 9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1억이라고 치면은 1억의 90%인 9천만 원을 필요 경비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소득은 총 수익 금액 1억에서 필요 경비 9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단순 경비율이고요. 기준 경비율은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경비율이 조금 있어요. 단순 경비율이 90%라면 기준 경비율은 뭐 15%, 20% 뭐 이렇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필요 경비를 되게 작게 잡아주는데 대신에 주요 경비 3가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줘요. 그 주요 경비 3가지는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이라는 거는 주요 경비 3가지,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여기에다가 총 수익 금액의 굉장히 낮은 비율을 곱해서 조금 더 더해주는 방식으로 필요 경비를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쓰면 뭐 접대비, 복리후생비, 뭐 기부금, 건강보험료, 감가상각비,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필요 경비로 잡을 수가 있는데 기준 경비율로 하면 이 3가지 주요 경비 외에는 이렇게 낮은 비율로만 잡아주겠다. 그런 거니까 보통은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장부로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홈택스에서 장부로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고 추계로도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쪽이 세금이 덜 나오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실제로 추계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가산세를 내더라도 추계 신고가 유리해서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순 경비율로 사업소득 입력을 해볼게요.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밑에 있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다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밑에 있는 영상에서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신고 유형하고 두 번째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고에 주로 사용할 사업장은 요 사업장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2023년 10월 달에 오픈해서 작년 1년 동안은 풀로 운영한 무인 카페고요. 이 무인 카페의 작년 1년 동안의 매출은 7,990만 원이고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게 114만 원 정도 돼서 요 두 개를 합친 총 수익 금액은 8,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의 총 수익 금액은 8,100만 원 정도인데 이 필요 경비 계산을 단순 경비율로도 해보고 기준 경비율로도 해보고 간편장부로도 해보고 복식장부로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해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 경비율로 해볼게요.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위에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기 맨 왼쪽 위에 종합소득세 신고 요거 누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일반 신고로 하기로 했죠? 네, 일반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 신고 누르고 정기 신고 그리고 여기서 기본 정보 입력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사업소득 입력하게 해서 이제 메뉴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요건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 사업장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불러와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 카페고 부동산 임대업 아니고 동업 아니고 이장 의무는 저는 원래 복식부기 의무자긴 한데 이게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려면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편장부 대상자로 하고 신고 유형은 단순 경비율 그리고 저장하기 확인 예. 그러면 이제 단순 경비율로 신고한 게 나왔죠. 그럼 이제 요거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눌러서 지금 사업장이 하나 나왔죠. 이거 뭐 사업장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앞에서 여러 개 입력하면 여기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 요거 입력 눌러가지고 요거 작성해주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단순 경비율은 이제 문답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데 지금 선택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된 총 수익 금액은 8,100만 원이다. 아까 본 그 금액이죠. 해당 수익 금액으로 신고하겠냐? 저는 예 하면 되죠.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은 본인 소유입니까? 이건 이제 임차를 했으면 아니오를 누르면 되고요. 내 건물에서 하는 거면 예를 누르면 됩니다. 이게 자가냐 임차냐에 따라서 경비율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이 높을수록 필요 경비를 많이 잡아주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자가면은 이 단순 경비율이 좀 낮아져서 소득이 좀 높게 잡히고 세금이 좀 더 나옵니다. 임차면은 좀 낮게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임차니까 아니오 하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 그러면은 일반율은 88.7%, 그 다음에 자가율은 88.4%, 0.3% 차이죠. 근데 앞에서 저렇게 입력 안 하고 여기서 입력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금액 입력하셔도 되고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한 금액을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정말 쉽죠? 왜냐면 단순 경비율이라는 거는 총 수익 금액의 특정 비율을 경비로 잡아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8,100만 원에 88%를 곱하면
지금 7,19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장의 필요 경비는 7,190만 원이야. 그러면 사업소득은 얼마예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916만 4천 원. 요게 사업소득인 겁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은 너무 쉬운 거죠. 그냥 사업자 번호 넣고 그리고 자간지 임차인지 선택하면 경비율 나오고 총 수익 금액 그냥 줘야 되니까 이게 곱해져가지고 계산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기 누르면은 이 사업장의 수익 금액하고 필요 경비하고 소득 금액이 나왔죠. 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저장하기 누르면은 다 계산됐죠. 여기서 작성 완료. 네. 끝났습니다. 지금 단순 경비율로 사업소득 입력한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인 원천징수 명세로 왔는데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면은 여기에서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방금 입력 수정 눌러가지고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수익 금액이 8,100만 원 그리고 아까 필요 경비가 88.7% 해서 7,100만 원 잡혀서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게 여기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금액 916만 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종합소득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사업장 명세로 올라가서 또 다른 사업장을 더 집어넣고 각 사업장들에 대해서 지금 한 것처럼 그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종합소득금액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6가지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 지금 900만 원이 잡혀 있고 여기에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단순경비율 다 입력하고 나니까 원천징수 명세로 넘어갔는데요. 이 원천징수 명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두 번째 영상에 뒷부분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천세 떼고 받은 거 있는 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요거 눌러보시면 돼요. 요거 눌러서 뭐 있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영상의 뒷부분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이 아래 영상을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을 다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위에 있는 영상을 보면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가산세 이런 것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시다가 좀 막히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